그동안에 우리는요, 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방산 비리가 판을 치고, 어제 육군 대장 한 명이 옷을 벗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군의 관사에 근무하는 이 병사들에 대해서 당번병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이 거의 별의 별일을 다 씻었다. 새벽기도 가면 성경책 챙기고 텃밭에 손질을 하고 120평의 관사 청소하고 블라인드 치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가족들이 자는 오후 10시까지 상시 대기하고, 부인이 과일로 선물로 들어온 과일 중에 썩은 거를 집어 던지고, 미나리를 다듬던 조리병에 칼을 빼앗아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고, 소파에 떨어진 이 다리에서 나온 각질과 손톱을 주워 담고, 아들 야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군 복무 중인 둘째 아들 속옷 세탁, 휴가 후 아들 부대 복귀할 때 뒷바라지까지도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기족도 이런 기족도 없을 겁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군대가 아닌데, 자, 이건 썩었다 칩시다. 방산 비리 가지고 무기 중에 해마다 국방 예산을 40조를 쓰는데 아직도 북한보다, 핵과 ICBM 빼고요, 재래식 무기에서도 아직도 북한보다 육군 전력이 월등하게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국회 가서 전쟁이 나면 미군 없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몇 사람이 제 댓글 달아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쩌다는데요, 이제 군인들 비판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들이 미군을 빼고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그러면 정말로 군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강군으로 만들어서 정신무장을 시켜서 북한군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국방장관이 한마디로 무기 브로커라고, 방산 브로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지금 장군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가지고 무슨 국군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는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자존심을 세우기 전에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즉 전시작전권을 통제받아서 전쟁이 나도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다 통제하고 미군이 그 밑에 들어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게, 눈을 가리고 장기판에 차하고 포하고를 다 떼버리고 북한과 싸우는 꼴이라고 오늘 한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없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하기도 어렵고,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가진 강군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거다. 지금 주한미군이 깔아놓은 무기가 40조에서 50조로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게 다 나가고 나면 그 이상의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이후에 한미연합군은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존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군은 고민 하나도 없이 이 전시작전권 환수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대통령이나 지금 바뀐 정권에서 이야기를 꺼내면 잘라야 될 건데, 2004년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군대 누구도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2012년까지 넘겨받기로 합의를 하는데 다 일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군대가요, 지금 사드 내기를 대통령은 임시 배치한다. 흔히 임시 차량 난바면
정식 차량 넘버가 넣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 운행은 해야 되니까 임시로 넘버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새 차든지 뭔 일이 있을 때요. 그러면 임시 배치라 하면 정식으로 배치를 하려 하면 저거들 주장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1년 이상 걸리니까 임시로 일단 올려놓고 보자면 그 발표난 다음날 바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외관에서 오는데 1시간 걸리고 패드 까는데 1시간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올리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사드 한국에 갖다 놓고 2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개를 올리는데 1년 이상을 끌려고 미적거리다가 사드로 개망신을 당하고 난 이후에 북한의 ICBM 2차 발사가 있고 난 때 그날 할 줄도 모르고 그날 낮에 12시간쯤 전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요. 망신 수습하려고 여론 조작하려고 임시 배치한다 발표해놓고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나흘째입니다. 그리고 왜 안 하냐 하니까 뚜렷한 말도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시 배치가 다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 임시 배치합니까? 이제 그러면 곧바로 배치하는 걸 임시 배치도 아니고 뭡니까? 긴급 배치입니까? 초스피드 배치입니까? 말을 그렇게 쓰든지요. 다음 ICBM 발사할 때까지 또 임시 배치를 안 하고 있다가 다음에 발사하면 초스피드 배치하겠다 할 겁니까? 자,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대 추가 배치는 투명한 절차를 진행시켜 하겠다. 투명한 절차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드 배치 시점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자, 그 반대하는 사람요. 솔직히 성실히 참외 농사하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걸 꼬드겨 가지고 몇 명 앞에 세우고는 외부인들 또 시골에 내려가 있는 뭐 골수 운동권들 몇몇 있습니다. 농민운동한답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나 조직적인 운동꾼들 또 거기 전입해 간 놈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설득이 될 거라고 합니까? 이 군발이는 머리가 이것밖에 안 돌아갑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배치하는 시점을 통보해줘요. 전부 목에 쇠사슬 걸고 들어 누우면 우리 넣는 척 하다가 안 넣을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식들이 군에 수뇌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개자식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한미 양국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자, 처음에 영향평가 한다고 미국에다가 쇼 붙여서 시간 끌면서 우리 운전석 티켓 인정해주라. 중국 보고는 우리가 일부러 이거 안 하려고 이랬으니 환경영향평가 한다 했으니 우리 힘 좀 실어주라. 한미 양국에서 개망신 당한 다음에 이제는 임시 배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미국에 트럼프가 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부탁한다 어쩐다 하고 해야 우리가 해주겠다고. 중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안 올리고 있지 않냐. 이제 이지랄 하려고 합니까?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자, 주민 설득이 전제 조건이라면 신속한 추가 배치는 물 건너 간 일이지요. 자, 주민 중에 골수 빨갱이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잔여 발사대를 배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었지요. 대통령 말한 다음에 다음날 전부 서울로 데모하러 올라왔을 때 갖다 넣어버렸으면 되지요. 그리고 왜 공권력 투입 못합니까? 하긴 못하겠죠. 시켜서 하는 놈들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못 들어오게 너네들이 자빠져 있어라. 그 사이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다 하도록 할 거니까.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해야 이게 안 되고 우리는 미국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뭐 보수층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 반대를 핑계 삼아서
안 하려고 해야 되니까 너네들이 잘해줘야 된다. 밥 좀 사 먹어라. 제 추측입니다. 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그럼 어쩔래? 이렇게 물으니까 답도 못했답니다. 못하겠지요. 여건은 문 대통령은 발사대를 배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의 전략적 억제 방안을 협의하라고 한 거다.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배치된 2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배치가 될 거다 이야기도 하는데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저도 뭐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이 사람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지난 7월 31일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미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곧이어 임시 배치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 사드 배치를 재고할 수 있는 의미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서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사드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말에 그렇다고 했다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해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옳고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평가가 한 결과가 다른 위치가 났다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성주에 올라가는데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하니까 그 골프장 안에서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도 행설수설해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이 필요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파가 제로로 나온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느냐니까 환경부와 협의 과정이라 비밀사항이라는 겁니다. 지입으로 제로라고 말해놓고는 그걸 비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라는 말도 했는데 사드 문제에 반대하는 주 원인이 처음에는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사드 전자파였습니다. 성주 주민들이 다 나자빠진 것도 사드 전자파, 사드 참외 기억나시죠? 그래서 높은 데 설치하니까 없다 해서 이 높은 데 설치하기로 해서 이 성주 그 공군기지에 하려다가 골프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 했죠. 안 했겠어요? 안 했으면 제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해놓고 대통령이 제로라는 걸 알고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고 밀어붙이는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뭡니까? 미군이 뭐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자파죠. 자, 지난 21일에도 사드 반대단체가 반발한다고 같이 측정해보자 하다가 그러면 안 한다면 자기들이라도 기자 앞에서 측정하고 공개해야 될 건데 자기들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송 장관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진짜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면 조치를 레드라인이 뭡니까? 자, 여기 넘어오면 쏜다. 이게 레드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레드라인 넘어왔으면 쏴야지요. 무슨 레드라인이 뻥라인입니까? 이딴 자를 국방부 장관이라고 앉혀놓고 장군이라는 것들은 당병병 끼고 앉아서 선물이나 챙기고 거의 호식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야 된다고 자신도 없는 인간들이 큰 소리를 치고 대한민국 군대가요 진짜 당나라 군대보다도 더 못합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다 죽으십시오.